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날카롭고 너무나도 추운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에서 주는 힌트 잘 해석해 보고요. 내일은 어떻게 대응할지 팁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이분과 함께 할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든 날 나와주셨습니다. 그래도 힘이 되는 멘트들 많이 주세요. 자, 일단 1장부터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요. 거래대금에서 지금 시장이 주고 있는 신호들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 오른 종목의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 나오는 빅텍, 방산주 중에 지금 대장주격 종목, 그리고 해운주, 그리고 반도체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특징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느 종목으로 좁혀야 될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특징은 그냥 아비규환이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 아비규환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 투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찌 본다면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지시거나 어찌 본다면 기분 상태도 심리 상태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 일단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그리고 지수주는 지수주대로의 어떤 거래 대금을 좀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현재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종종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가격대를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 가격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시장이 매우 강하거나 또는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어떤 중요 가격대를 매번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그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서 사실 그 과정 중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딜 매도 물량도 상당히 크게 출회가 되었었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하락에 맞물려서 어찌 본다면 섹터 동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뭐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악재가 있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악재는 존재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악재가 있기 때문인가? 자, 물론 개별주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 하락에 맞물리면서 뭐 종목이 하락하니까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는 지수 하락에 따라서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소위 8만 전자,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도 뭐 7만 8천 얼마, 7만 9천 얼마 뭐 이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장기적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사실상 저점을 찾는다든지 바닥을 찾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한 어떤 반등이라든지 또는 확연한 외인 또는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가담이 될 때 사실상 좀 매수를 가담해 본다든지, 또는 기존의 물량 갖고 있을 시에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이고,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약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D램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의 D램이 가장 비쌉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HBM에 있어서 확실하게 시장 포지션을 지우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마 차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는 14만 원 정도를 돌파했다라면 아마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현재 2,7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을 텐데, 아무래도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14만 원대 가격이 거의 고점 비슷합니다. 즉 같이 동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지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라든지 또는 고점 대비 얼만큼 빠졌으니까 매수해야겠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당분간은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세, 어디까지 빠질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부터 뺀다라면, 지금 같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최소한 12만 5천 원대까지는 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라면은 어찌 본다면 시장 그 자체가 악재일 것이고요. 그리고 매번 말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파월 의장의 금리와 관련된 멘트들이 악재라면 악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또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자신의 감정을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같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굳건한 평정심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네.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급적인 상황이 안정이 되는지 이 점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벤트로 본다면 SK하이닉스 25일 날 실적 발표하고요. 삼성전자 31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좀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길게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 해석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어떠한 힌트를 저희가 꺼내볼 수가 있을까요? 딱 한 종목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래도 한 종목을 꼽아 주셨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로 지금은 종목에 대해서 손을 뻗어야 될지 설명 지금부터 받아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종목을 요즘 장에서 많이 거래를 합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또 수익률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주를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특성상 여러분께 가벼운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에코프로비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사실상 동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원대의 거래대금 발생하였고 그 뒤로 지난 1월 5일자 기준으로 대략 8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을 만들어줬습니다. 즉 해당 기준일 기점으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구간이 되었습니다. 좀 달리 말씀드린다면 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빠져봤자 금방 회복하는 자리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가 28만 3천 원대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밴드 가격 내에서 28만 3천 원, 5천 원 그 전후 가격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하이니켈 양극재라든지 또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관련된 미국 공장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 그리고 새로운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올해 추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으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선택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대략적인 어떤 가격은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로 추천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는 40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장 마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특히 오후에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상실하면서 지수 더욱더 몸을 꺾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2%대 하락으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율도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1월 17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또 한 번의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12시 구간부터 2%대 하락에서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양대 시장의 흐름이 오늘도 확인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기존의 악재들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반짝임에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동 리스크 그리고 대북 관련 리스크도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면서 환율 더욱더 급등했죠. 이 점이 또 한 번 외국인의 수급 압박했고요. 지수도 크게 짓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대 지수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점과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오전장의 2,500선 위에서 만들어졌던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 오늘장에 빨간불을 세워줬을 때입니다. 이 반도체마저 빠지면서 오늘 몸을 낮추는 흐름이 나왔고요. 결국은 2,430선까지 밀려난 흐름 2%대 하락으로 오늘장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죠. 코스닥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2.5%의 하락률로 오늘장 마침표가 찍힙니다. 오늘장 수급적으로 계속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기관의 움직임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방향성에 뚜렷하지 않았고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현선물 모두에서 거셌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개인이 방어에 나서줬지만 큰 여력으로 보탬이 크게 되지 못했다라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9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오늘도 팔았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해서 연속된 팔자세 연기금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외국인 매도 공세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4거래 연속된 매도였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매수긴 합니다만 방향성이 뚜렷하거나 강력한 역할을 물량 자체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팔자세, 개인이 맞섰다라는 이 포지셔닝 자체는 유가증권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렇게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보다 더 중요한 게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일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대량의 매도가 오늘장 펼쳐졌고요. 11거래 연속의 외국인 선물 매도 우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일 첫 거래일 빼고는 계속해서 매도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 대응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수를 압박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이 컸거든요. 환율 좀 확인해 보시죠. 1344원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12원이나 또 한 번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북 리스크,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혼재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속된 달러와 강세 예측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20원 넘게 이 거래일 사이에 훅 뛴 모습, 1344원 선까지 지금 돌파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현재는 103선인데요. 더욱더 고공행진할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도 역외 환율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의 흐름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장 초반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빨간불이었는데요. 파란불로 돌아선 채, 그리고 삼성전자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도하지 않은 종목은 딱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마감 전에 확인이 됐는데요. 1.3% 하락이었고요. 오늘 현대차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도 약세,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 사이즈가 큰 종목들 대다수도 힘이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차 전지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JYP 엔터가 하단에 있는 종목인데 시총 10위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탓인지 1%로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200개를 겨우 넘고요. 2,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분석 들어보고 조금 더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렵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팔고만 있는 이 주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머니투데이에 이제 야간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도 2,500포인트를 사실 심리적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상당수의 어떤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실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 쉬운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사실상 너도 나도 다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도 그래요. 뭐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저도 어느 정도의 저희 이제 가족분들과 진행했던 종목이 흥하해운, 흥구석유, 아니면 한국석유, 아니면 휴니드, 빅텍.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죠. 즉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외에는 사실상 직간접적인 거래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은 다른 것 다 제껴 두시고 오로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셔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아마도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이 지금 현재까지도 매도 않고 버티다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야든 간에 주식으로 잃은 돈 주식으로밖에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그런 어떤 망가진 상황, 망가진 종목에 너무 감정적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내시면서 어느 정도 손익 상쇄를 해 나가거나 또는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이번 시장에서 꼭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장 시작 이후 짧으면 3분, 길면 10분 내에 그날의 당일 주도주가 결정이 됩니다. 정말 순발력 있는 대응이 꼭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오전 11시 이후의 시장을 좀 보시면서 종가 매수할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대한 많은 AS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저희 포스코 퓨처엠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마침 추천해 주신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라서 네. 한번 리뷰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에코프로 BM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도 진입해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를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릴 때는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빠져도 이내 회복을 금세 해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실체가 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뭐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 채 안 되게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내 회복을 빨리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모아가지고도 좋고 또 기존에 갖고 계시다라면은 오히려 내일장에 양봉을 보여준다든지 이탈하게 되면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볼게요. 저희 5일선 타고는 있지만 조정이 길어져서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생긴 걸까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담담하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공교롭게도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방향성과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입니다. 즉 앞서도 신규 상장 이후에도 시장이 흘러내릴 때 같이 흘러내리고 또 시장이 상승할 때 오히려 대장주로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약세 국면에서 어찌 본다라면 시장 대비 강하다라면 강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좀 반등을 줘야지 동반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오늘은 그래도 국건이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JP 쪽에서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게 들어오는데 아마도 조만간의 좋은 흐름, 상승 이어지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기대감을 안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노펙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달 사이 90% 넘는 수익을 안겨준 종목, 그리고 저희가 AS도 여러 번 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했던 종목을 계속 바라보는 시선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요. 네. 계속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새롭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는지 리뷰 부탁드릴게요. 전략대로 임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셔야 네. 될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가 소위 말해서 개미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이 자리가요? 왠지 살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사면 여기가 눌림이고 조정일 수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왠지 모르게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7,8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투매성 매도 물량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얘네가 팔기 위해서 올린다라면 상방으로 9,500원대까지 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9,700~8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전략 매도 후 아예 뒤로 물러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돌파했어. 자, 그때는 10,000원을 손절선 잡고 이빨 꽉 깨물고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일단 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추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해 주셨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보다 나른 하루 기다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